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에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원래 이번 주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16일 재보선은 넘기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검찰의 기류는 불기소 처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만일에 국민의 뜻이 불기소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민의 뜻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제일 바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저번에 손모 씨 예. 1심에서 무죄 나왔다 2심에서 유죄되면서 거의 김건희 여사하고 이 도이치모터스 관여 정도가 거의 그냥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된 사람이 유죄를 받는 바람에 다만 이제 손모 씨는 계속 주가 조작범들하고 연락받은 걸 증거로 이제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게 그런 증거가 명확치 않다. 뭐 그거 차이졌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김건희 여사도 물론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일임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거둔 그 이익이 이 보통 투자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23억 아닙니까? 그 정도였고 어머니 최은순과 합쳐서 23억 원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거는 보통의 그냥 일반 투자자로서는 거둘 수 없는 이익이거든요.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어떤 1인 매매를 또 시켰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 방조는 되는 거 아닌가. 뭐 직접 그 주가 조에 가담은 안 했다 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국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의사 연락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맡겨놓고 나 모르겠다 오불과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재산이 한 수십조 되면 뭐 23억이야 껌값에 불과하겠지만 뭐 그 정도 재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사실 고 교수님 증권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은행에 증권회사에 얼마를 맡겨놓고도 궁금해가지고 그럼요. 계속 전화 걸어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냥 맡겨놓고 나 몰라라 했다는 거 이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게 뭐 실제로 연락을 주가 조작범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국민들의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국민의 뜻이 이 정도면은 어떤 검찰도 그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취지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재판도 마찬가지고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의지예요. 검사가 이걸 기소했다는 의지를 가지면 안 보이던 증거도 막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는 증거는 신빙성이 막 떨어지게 보이고 판사도 그렇겠죠. 재판할 때 물론 기록을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고 결론을 내는 판사도 있지만 그런 판사가 훌륭한 판사죠 사실은. 그런데 이 재판이란 게 변론기일 전혀 안 하고 기록만 보고 판결 내는 거 아니거든요. 1회기일, 2회기일 계속 하면서 심증이 형성돼 간다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유죄 같다 하면은 이 기록을 보면은 유죄 증거는 그렇게 눈에 잘 띄어요.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찰도 있죠. 이걸 뭐 현직 대통령의 어떤 부인 뭐 이런 걸로 좀 어떤 그 좀 소극적으로 대할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대하면요. 지금 윤상현 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는 그 법리적인 건데 왜 그 사법부로 그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법부가 검찰이 어떤 법을 왜곡하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라 이런 거죠. 한동훈 지금 대표 이야기는. 그렇죠. 사실 김건희 여사도 검찰 원래 수뇌부에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검사장. 대면 조사 요구하다가 네, 경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검찰청에 나와서 정식으로 수사를 받도록 했는데 지금 이창수 지검장은 뭐 별관인가 뭐 안간가 경호처 뭐 별관인가 그쪽에서 이상한 데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고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얘기하는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왜 못 찾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에 뭐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그 전 대표 이종호 씨라든가 또 이런 관련자들과 여러 가지 연락을 하고 뭐 팔아라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안 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 그런 적 없다 다 맡겨놓고 나는 그냥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다 이것만 지금 얘기한 걸 가지고 무혐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는 거 그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는 맞지 않더냐. 서로 모순되잖아요. 원수 회장한테 1인 매매했으면 자기가 왜 이종호 그 펄 인베스트먼트 대표한테 뭐 묻고 지시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벌써 검사들의 어떤 수사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었다. 좀 몸살이는 수사.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눈에 그게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죠. 그건 삼척 동자도 알 건데 그래서 검찰이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그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사를 하고 그다음 검사가 있죠. 맨날 유죄만 기소합니까? 그리고 옛날에 검사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기소한 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생각과 법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손모 씨도 1심과 2심 판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듯이 그러면 이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있죠. 기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나오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고. 이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심하는 검찰 손에서 우물딱주물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끝내버린다. 이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도 이미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하지만 다른 법을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국민 정서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고위 공직자들 부인들은 다 그렇게 하죠. 받으라 그 얘기입니까? 남편 몰래만 받으면은 수십억을 받아도 괜찮다는 이야기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지금 이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뭐 공천 개입이랑 모든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걸 깔끔하게 해소하라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예전 유경수 여사처럼 진짜 내조만 하는 사람 같아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태 없는 죄를 있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야당처럼 악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서 검찰이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뭐 법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경우 보통 일반인의 상식과 다른 결론을 내릴 때 그게 과연 정치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타당하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두 번째 거부권을 윤 대통령이 행사를 했고 그게 국회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거부권 표결 때는 4표 이탈표가 나왔고 의원들한테 어떤 명분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더 나올 수가 있죠. 만약에 8표가 나왔을 경우 뭐 거부권이 거부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후폭풍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 식물 정권이 되는 그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검찰의 어떤 좀 능동적이고 이런 걸 통해서 더 큰
그러니까 우리가 소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가서 의문을 해소시켜 달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고 교수님 말씀처럼 아닌 걸 그렇다 그러고 그런 걸 아니라 그러는 걸 하라는 건 예.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도 결론을 마치 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수사를 진행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신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공정 이런 걸 생각한다면 결론을 내놓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친한계 입장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도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1월에 야당이 재발의를 할 경우 거기에 또 여당에서 아주 비토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 수정해서 좀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은 명분이 없죠. 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부할 명분을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럼요. 기소를 해서 기소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검찰이 제대로 하는데 왜 특검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해버리면 역시 검찰은 못 믿어. 검찰은 싸고 도는 그 조직이야. 이렇게 되면 특검의 명분이 생기면은 뭐 어떻게 뭐 반대할 명분이 그러죠.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또 여론에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영남권에서까지도 60~70% 찬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도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수도권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서울이 18%로 떨어졌습니다. 18%. NBS 전국 지표조사가 엊그저께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 서울이 18%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뭐 대다수 서울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디올백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도 검찰이 불기소로 간다고 하면은 이건 뭐 그냥 불난데 기름을 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핵폭탄을 터뜨리는 격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좀 막아보자는 취지 아닌가. 한동훈 대표 말을 어떤 정쟁거리로 삼을 국민의힘 내에서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보수가 지금 괴멸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런 충정으로 생각해야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뭐 대권 욕심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고 계속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 의도로 생각한다면은 물론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1% 된다면 99%가 아니라면은 99%의 그 충정을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가 살기 위해서 그럼요. 기사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저번에도 읍참마속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그것을 귓등으로 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난번 디올백처럼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은 결론은 제가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뭐 외부 인사도 있고 내부 인사도 있지만은 외부 인사들은 기록을 그렇게 꼼꼼히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 측에서 나온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기록을 열심히 봤는데 이렇게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부 그 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무혐의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넘기는 거에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는 건 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거기에서 다시 뭐 불기소 의견 나오면 있죠. 국민들이 수사심의라고 해가지고 무슨 아주 독립적인 뭐 야당도 참석하고 이런 기관을 안 봅니다. 아니죠. 그냥 검찰 내부에 그냥 그 검찰의 그 처분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위원회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뭐 다행이죠.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폐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뭐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도. 디올백 사건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이렇게 의견이 됐는데 최재형 목사 건에 대해서는 기소하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물건을 줬다는 사람은 나를 처벌을 하는데 받았던 사람은 처벌할 그게 필요가 없다. 검찰이 이렇게 지금 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최재형 있으니까. 목사를 기소하게 되면은 예. 김건희 여사의 기소 문제가 생기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고육책으로 두 사람 다 예, 불기소로 예, 결정을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 여론이 좋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또다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측에서도 손모 씨에 대한 전주 똑같은 김건희 여사와 같은 그 어떤 양태를 보였으니까 2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했는데 뭐. 2심에서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구조는 같은데 김건희 여사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그런 연락은 흔적을 찾지 못했고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없었다고 한다. 그걸 근거로 해갖고 불기소 처분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없었다고 한 건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가 맨날 무죄라고 주장한 것처럼 그런 그걸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연락하고 안 하고는 주변 정황을 가지고 봐라. 그리고 이 문제가 있죠.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가 왜 국민들 마음에 염장을 질렀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진짜 요새 그 자영업 맨날 폐업하고 예. 먹고 살기 힘든데 물론 14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23억을 벌었네. 이게 과연 국민들 마음에 있죠. 상처를 안 주겠습니까? 예. 이런 상처를 준 사건은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연락한 적 없으니까 연락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무죄다 무혐의다 이거는 좀 검찰이 좀 게으른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고는 현재 난국을 타파할 수가 있고 위기 상황으로 더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한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죠. 그런 차원에서 두 차례 독도 요청을 했는데 네. 물론 거기에는 의료 대란, 의정 갈등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 의사를 표명을 해 오다가 16일 이후에 네. 재보선 이후에 독대를 하겠다. 네. 하려면 좀 미리 하지 뭐 또 그럼요. 재보선 이후에 할 게 뭐가 재보선이 지고 나서 하려고요. 그 결과 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하겠다. 어쨌든 네. 이 한동훈 대표가 거기다가 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까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네. 사과를 진작했어야 하는데 지금 사과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라는 것은 공개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걸 선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조용한 내조만 예, 하겠다. 부인으로서 역할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지키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독대를 그대로 할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이거 왜 이래 기분 나쁜데 아이고. 나한테 들이받네 해갖고 거부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서 저는 한다고 보고. 네. 근데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선거 전에 보선 전에 하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거기 한동훈 대표 독대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어떤 그 디올백이라든가 사과 무슨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분열돼 가지고 이번 보선에서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는 있죠. 그 둘이 독대해서 그 문제 이야기 안 해도 그 보수를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분열될 게 그걸로 인해서 다시 독대로 분열될 건 없어요. 이미 분열돼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오히려 독대를 하면 한 1%, 2% 정도는 찬성률이 그 국민의힘이 표를 얻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독대했다는 자체만으로. 예. 그래도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같이 협력하는구나. 그런데 보선 끝나고 한다는 거, 그 문제를 일단 미봉 덮어두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독대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참 지금이라도 빨리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어떤 그 김건희 여사를 지금도 저도 어제도 무슨 모임에 갔지만은 극보수 태극기 부대에 거의 근접하는 분은 김건희 문제를 왜 자꾸 건드리냐 이거야 보수 내에서.
그게 무슨 큰 죄냐? 그러니까 그 지금 대통령 주위에 왜 참모들, 그다음 극보수층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 참 그래 좋은 가지고 말했는데. 대통령으로 대통령까지 뽑았는데 됐는데. 김건희 여사한테만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얘기까지도 예, 나오고 그러네요. 있던데 이번에 가급적이면은 귀국하자마자 예. 독대를 해서 해법을 내놔 가지고 이번 재보선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국민들도 이제 안심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보선 이후에 독대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단이 필요합니다.